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주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이제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헬리 전 대사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문제 국가에 대한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장외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또 낮은 지지율로 재선을 앞두고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UC 대학의 2023 가을 학년도 입학생 중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첫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젊은 층들의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온라인 쇼핑에 밀렸던 쇼핑몰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 취업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에서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추위까지 예보돼서 그리고 또 여기에 쌓인 눈 탓에 자택에 갇히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보잉 여객기 737 맥스9의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와 관련해서 동일한 부품이 쓰인 모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연방항공청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경제 연착륙과 관련해 낙관론은 커지고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침체가 뒤늦게 찾아올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재발생 등이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어 앞으로 주식시장 상황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모기지 금리가 하락해 주택 구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휴스턴 한 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총격범은 도주했습니다. 미국은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홍해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후티에 대한 공습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 한 시장이 포격을 받았습니다. 최소 25명이 숨진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설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여당 내 인식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FL 플레이오프에서 샌프란시스코와 디트로이트, 볼티모어와 캔자스시티 간의 챔피언십으로 좁혀졌습니다. 리디아고 선수가 LPGA 투어 개막전에서 우승했습니다. 개인 통산 20승째입니다. 한편 PGA 투어에서는 33년 만에 아마추어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스탠더드 푸어스 500,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비가 내리다 저녁에는 그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비는 오늘 하루 종일 내릴 것이라고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 관련 소식, 날씨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55마일, 최대 시속 55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25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산악지역과 엔텔로밸리, 푸틀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토펜가 캐년 지역에는 홍수 위험이 관측되면서 대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안과 내륙 지역, 산타아나 산악과 푸틀 지역에 따라서는 홍수 경보가 현재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북동부 지역에 북극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개 주인이 얼음 구덩이에 빠지자 구조대가 다급히 반려견을 부릅니다. 구명 밧줄을 개 목에 걸고 함께 구조에 나선 겁니다. 1m 가까이 쌓인 눈에 제설차도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Yeah, I've been out 3 days with no sleep. 폭설이 자동차는 물론 집까지 집어삼키면서 주민들이 집에 갇히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It's everywhere. People are blocked in. CBS 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추위 관련 사망자가 8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눈길 교통사고,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경우입니다. 테네시주 보건부는 날씨 관련 사망자가 19명이라고 밝혔고 4만 5천 명의 전기 공급이 끊긴 오레건에서는 16명이 추위로 숨졌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was safe, and the snow kept coming. 북동부 중서부 폭설에 이어 주말 미국 전역 혹한으로 수천만 명이 고통을 겪는 상황. 주말 동부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온화한 플로리다 북부까지 한파 경보가 발효될 전망에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퍼스트 홈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다운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드림4올이 신청 자격을 강화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4월에 오픈한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집 장만자에게 무이자로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 드림4올 프로그램은 지난해 첫 시행해서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1일 만에 기금 3억 달러가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됐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나온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혼란스러웠던 초기 시행 오류가 보완됐습니다. 지난해 11일 동안 반짝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택 장만 능력이 충분한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신청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던 것을 추첨으로 바꿨습니다. 오는 4월 초쯤 프로그램이 오픈돼 추첨에 들어갈 예정으로 1,7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대상자로 선정돼 주택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앤드루츠의 융자 전문가입니다. 작년에 실시할 때에는 그 지난 3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first time home buyer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자격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지난 7년 동안 그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되고 집 소유뿐만 아니라 집의 타이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지역 중간 소득의 120%까지로 LA 카운티에 집을 살 경우 연소득 15만 5천 달러 이하,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연소득 20만 2천 달러 이하입니다. 보조금은 집 주택 가격의 20%를 받게 되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 금액은 15만 달러입니다. 20%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원을 받고 집을 구매를 하셨을 경우 아무래도 이제 현재 이자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이자 조정을 하실 텐데 첫 번째 이자 조정을 위한 재융자는 그 보조를 받으신 금액이나 에코리 상승분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융자를 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보조받은 보조 금액과 에코리가 늘어난 부분의 20%를 주정부에 돌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팔 때에도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청자는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융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주정부에 추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이제 그 오픈이 되어질 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 융자 에이전트를 통한 어프로브를 받아서 신청 서류와 함께 융자인의 융자 전문가의 그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같이 첨부해서 주정부에 서밋을 하게 되면은 그 바우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20% 보조를 해준다는 서티피킷을 받게 되고 이 서티피킷을 가지고 그 나중에 집을 사실 때에 그 퍼체스 어그리먼트와 같이 그러니까 집 계약서와 같이 셀러에게 오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년치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융자 심사 기준은 기존의 몰기지 신청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CSU 노조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파업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4년제 공립대학 시스템의 CSU 교직원 2만 9천여 명이 오늘부터 파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노조에는 CSU 시스템 23개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교수, 강사, 도서관 사서, 카운슬러, 코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업 시위는 23개 모든 캠퍼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LA 지역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칼스테이트 LA, 롱비치, 놀스리지, 도밍게스 힐즈와 포모나, 플러튼 캠퍼스에서 피켓 시위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CSU와 1,100여 명의 숙련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3년 계약에 잠정 합의가 있었지만 파업은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노조 측은 연봉과 근무 시간, 보건, 안전 문제, 육아휴가, 그리고 학급 규모 등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라디오선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대선 후보 경선주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왠지 모양새가 쓸쓸하지요. 트럼프 대항마로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질 때까지만 해도 득이양양했었는데 결국 조용히 물러나게 됐습니다.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YTN입니다.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경선 레이스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공화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디센티스는 공식 사퇴를 발표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 I'm proud to have delivered on 100% of my promises, and I will not stop now.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리틀 트럼프로 불린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 노선을 밟으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지만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뚜렷한 메시지나 선거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최근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투표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를 앞두고 디센티스 주지사가 전격 사퇴하면서 이제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We just got some word that one of our opponents, very capable person, is dropping out. Ron DeSantis. And Ron is dropping out, and in doing so, he endorsed us. You try to earn his support, and how does it change the race? I haven't talked to Governor DeSantis. I don't know anything about his plans. 양측 모두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과반 득표를 하며 대세론을 굳힐 경우 헤일리 전 대사는 당내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공화당의 뉴햄셔주 프라이머리가 내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이른바 국제 문제에 대한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장외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유엔 대사 출신의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북한, 중국 등에 대한 강경한 대외 정책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의 우크라이나 지원 찬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전쟁주의자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제부터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의 지지 연설을 담은 광고 방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재자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 주민은 대규모 기아와 강제 노동 수요소 그리고 반체제 인사 투옥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오늘날까지도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길 원하는 독재자들과 친한 척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는 것과 관련해 로체스터 유세를 통해서 헤일리 전 대사를 국내에서는 의료보험과 노인연금을 삭감하자고 하면서 멍청하고 끊임없는 전쟁에는 수조 달러를 쓰는 후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20일 유세에서는 헤일리는 군산 복합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면서 그들은 헤일리가 수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조종할 수 있는 세계주의자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 측 가볼까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주년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만큼 3년간의 업적을 과시하며 3주년 이벤트를 할 수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낮은 지지율로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주년 당일인 전날 이 X를 통해서 글을 올려 백악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기후변화 대응, 중국과 펜타닐 대응 협력, 민주주의 강화, 동맹 복원, 총기 규제 등 행정부 성과를 홍보하고 또 이 성과를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분위기는 호응적이지 않습니다. 11월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국정 운영 지지율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에 기여한 흑인 유권자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집토끼마저 잃을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경선 압승에 이어서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지지 선언으로 기세를 올리면서 경선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와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면 2년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내 추가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다수 민간인 피해도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랍계 미국인과 젊은 지지자들이 점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트럼프와 맞대결로 규정하면서 민주, 진보 유권자를 결집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요인으로 꼽히며 올 대선에서도 최대 정책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낙태 문제를 적극 부각하려는 태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낙태를 헌법 권리로 규정한 로데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아 오는 23일 내일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낙태권 보호 문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측이 낙태권을 개인의 자유 문제로 부각해 힘 빠진 지지 기반을 활성화하고 무소속 유권자들을 진영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말수로 유력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카드로 부유층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사안을 잘 아는 북소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부유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사회보장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최근 몇 주간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논의해왔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부유층 과세가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석유와 가스 개발을 확대해서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고문들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회보장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화당을 상대로 대비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신문은 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들은 또한 선거 운동 과정에서 거론할 유력 쟁점으로 부자 과세 외에도 처방약 가격 제한과 기업 가격 인상 억제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정책안을 검토하는 것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포퓰리즘 메시지를 마련하려는 민주당 경제 참모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짚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 언제까지 오게 될까요? 또 기온은 얼마나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적 출근길 이어지는 빗줄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지역 현재 홍수주의보 내려져 있고 오렌지 카운티와 또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홍수경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청돈 번개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따라 해가 지면서부터는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보다 떨어져 쌀쌀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높아져서 주말에는 70도를 웃돌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2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9도, 48도, 해안 지역은 61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 예보도 나와 있는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세풀베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러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에서 71번과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7번 놀스 방향입니다. 템플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오른쪽 레인이 현재 물에 잠겨 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차량 화재 사고 보고돼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칼슨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710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모든 레인이 현재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UC 계열 대학의 2023 지난해죠. 가을 학년도 입학생 중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들의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 UC 입학생 중에 가주 출신이 19만 4,571명으로 전체 입학생 중에 83.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가주 출신 신입생 수는 4만 2,058명을 기록해 전년인 2022년보다 5%가 늘었습니다. UC 샌디에고의 경우 지난해 가을 학기 가주 출신 신입생 수가 5,54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UC 얼바인과 UC 산타크루즈도 지난해 가을 가주 출신 신입생 수가 전년도인 2022년보다 각각 500명 이상 늘어나면서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유학생과 타주 출신 학생은 전체 학생 중에 16.5%를 기록해 지난 2017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 UC는 유색인종 입학생 수를 사상 최대로 늘렸습니다. 아시안 학생 수가 36.3%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라티노 학생들이 26.2%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이 20.3%, 흑인이 4.6%를 기록했습니다. UC는 과거 재정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비싼 학비를 내는 유학생이나 타주 학생의 입학을 늘렸었지만 타주와 유학생들에게 자리를 뺏긴 가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주정부로부터 압력이 이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가주 출신 입학생들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가주 출신 학생 수를 늘리는 대신 주정부가 UC에 펀딩을 늘려주기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주 출신 입학생들을 유치한 것입니다. UC 측은 2030년까지 가주 출신 입학생을 2만 명에서 최대 3만 3천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입학생 수도 늘렸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입학생 중 펠그랜트를 받는 학생 수는 77,487명으로 전년보다 840명이 늘어났습니다. UCLA는 지난해 가을 학기 입학한 아시안 학생 수가 전체 신입생 중에 36.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라티노 학생이 28.7%, 백인은 22%, 흑인은 7.7%로 나타났습니다. UCLA도 지난해 신입생과 편입생 모두 가주 출신 학생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교회 건물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파사디나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6시 30분경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바드에 위치한 드림교회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는 이미 진압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교회는 벽에 그을린 자국이 남는 등 약간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방화 수사관을 호출해 합동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교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인근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불을 낸 방화범을 체포해서 동일범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LA에서 한인 범죄 피해 신고가 또다시 소폭 증가한 가운데 LA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강력범죄는 소폭 줄고 재산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그러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총 1316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3.6건 꼴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입은 피해는 차량 물품 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도 LA 카운티 지역에서 한 달에 2명꼴로 한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종료됐지만 그 여파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와 박탈감, 또 배우자와 자녀와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살률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간 LA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최소 2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인 자살 22명은 2022년 29명과 2021년 24명 등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자살률이 높은 편이며 젊은 층의 자살이 많다는 것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의 젊은 층이 MZ세대 많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 이 MZ세대들이 온라인 쇼핑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몰들이 잔뜩 기대에 들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젠지 세대의 레트로 추세로 온라인 쇼핑몰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젠지 세대들이 리테일 매장에서 직접 쇼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SC 마셜스쿨 스테파니 툴리 교수는 디지털이 익숙한 젠지 세대들의 경우 바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하고 접근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들까지 즉석 시청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향이 쇼핑 습관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지들 입장에서는 쇼핑몰에서 직접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쇼핑해 배송되기까지 수위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쇼핑몰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생활만큼이나 야외 활동도 즐기는 세대이기 때문에 쇼핑몰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터내셔널 쇼핑센터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젠지 세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통해 원하는 제품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쇼핑몰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젠지 세대 소비자들은 매장을 걸어다니며 셀폰으로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제품을 일단 확인한 다음 해당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직접 입어보고 확인하는 경향도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팬데믹을 겪으며 이전 세대들에 비해 대면 접촉을 갈구하고 있어 쇼핑몰을 찾는 것도 이들에게는 원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16세에서 26세 사이 연령대의 젠지 세대 소비자들의 경우 소셜미디어에서 할 수 없는 대면 접촉을 쇼핑몰 매장에서 직접 쇼핑을 하는 행위를 통해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쇼핑몰 측은 젠지 세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트렌디한 브랜드와 젠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브랜드들이 센터 입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핑센터 측은 K-팝 영향을 많이 받은 이들을 위해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와 함께 콜라보를 한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 몬스터 등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지지하는 브랜드 입점을 타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젠지 세대가 글로벌 소비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이들의 소비력이 3,6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쇼핑몰은 이들의 발걸음에 힘입어 매장의 활기를 되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10대 청소년 취업률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6세에서 19세 청소년의 37%가 취업을 했거나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의 10대 취업률은 지난 40여 년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0대 취업자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25만 명 이상 많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과 이 방과 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G세대로 불리우는 지금의 10대 취업률은 밀레니얼 세대가 10대였을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서비스업과 소매업 분야의 10대 알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생들은 재정적 독립과 새로운 기회 등을 알바 이유로 꼽았고 많이 오른 물가 역시 10대들의 취업을 늘린 이유가 됐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집 임대료와 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많이 답했고 반면 그 외 학생들은 기름값이나 자동차 보험료 또 친구들과 놀기 위해 알바를 한다고도 답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알바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6세에서 24세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9.8%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한 것입니다. 일단 오늘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장에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당분간 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주 연준이 주목하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YTN입니다. 지난주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4,8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가 신기록을 경신한 건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도 한 주간 2% 이상 오르며 15,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연초 주춤하던 뉴욕 증시가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선 건 AI 특수로 인한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 덕분입니다. 올 들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20%나 올랐고 AMD와 메타 등도 AI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 TSMC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상승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What's going to happen is 2024 is going to go probably down as a period of time where we create tremendous wealth. There's going to be a large wealth effect in the country because you're beginning to see 60% of households own stocks, the market's doing well, the economy's doing well. AI 특수 기대감 속에 미국 거시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것도 향후 증시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년 대비 21.4% 급등해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에는 12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할 경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텍사스주 KT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상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 15분경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KT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경찰은 도착 당시 10명에서 2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총에 맞은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다른 2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모두 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 밖과 집 안에서 수십 발의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총격범이 여러 명인지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와 총을 발사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은 파티 참석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 이 더 오래간만인 게 리디아고 선수네요. 그렇죠. 이게 아주 비가 내리는 아주 기분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유승 앵커도 방송 들으니까 비 오는 날 좋아하신다. 네. 비 오는 날 아침에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근데 뭐 물론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뉴질랜드 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고가요. 미국 여자 프로 LPGA 투어 2024년 시즌 개막전 정상을 차지하면서요. 지난 시즌 부진을 완전히 서력을 했습니다. 리디아고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레이크노나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힐튼 그랜드 버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대회에서요. 마지막 날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습니다만은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내서 2위 알렉사 피노를 2타 차로 누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우승이요. 자그마치 2022년 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1년 2개월 만에 LPGA 투어 통산 20번째 우승, 아마추어 2회 포함해서요. 자그마치 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 12월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 첫 맛보는 LPGA 투어 우승이다 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PGA 투어는 필 미켈슨 이후 최초다 뭐 이런 얘기도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33년 만에 나온 이야기요. 네. 아, 그게 지금 사실 리비아고 뉴스에가 묻혀버렸어요. 미국 뉴스에서는. 그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 그래서 리디아고 선수가 LPGA 명예전당 입회를 위해서는 27점이 필요한데 현재 26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명예전당의 입상은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20승 올린 7명 선수의 하나가 포함이 됐습니다. 어린 선수 대단하죠. 자, PGA 투어로 돌아가서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회가 어제 33년 만에 쟁쟁한 프로들을 꺾고 필 미켈슨이 오죠. 엘라바마 대학 2학년인 20살이에요. 자그마치 20살밖에 안 된 던랩 선수가 4라운드 합계 29언더파 259타를 기록하면서요. 2위 남아공의 크리스티안 베주엔덴 하우트를 한타 차로 들어 우승을 했는데요. 1등 상금이 151만 2천 달러거든요. 근데 이 우승한 선수는 1불도 못 받았어요. 트로피 외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프로 선수가 아니면 상금은 2위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위 선수는 2위를 했지만 기분은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는 섭섭하지 않은 2위를 기록하면서 기분은 좀 크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금 받았으면 기분 나쁠 일 없죠. 예? 상금 받았으면 됐죠, 뭐. 그러면 2위 했고 뭐 물론 이제 우승을 하려고 그냥 뭐 끝까지 쫓아봤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1m 정도 되는 그 퍼팅을 성공을 하면서 양팔을 딱 드는데 축하를 해주고 난 2위 했지만 돈 벌었어 하는 그런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큐스쿨 안 가고 이 지옥의 큐스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PGA 또 직행하는 그런 행운도 얻었기 때문에 자, 이게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아주 영원한 승자가 없다 하듯이요. 타이거 우즈가 이제 사실은 조금 좀 많이 몰락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또 새로운 선수가 하나 나오나 했는데 역시 20살밖에 안 된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물론 잘만 관리한다면 차세대의 그 어떤 타이거 이후 포스트 타이거 이후에 어떤 그 멋진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PGA 투어에서 아마추어가 우승한 건 33년 만에 처음 우승한 그런
아주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네, 이제 NFL은 점점 더 슈퍼볼로 가는 길 이제 마지막 한 관문이 남았습니다. 4팀 남았어요. 이제 4팀 남았는데 다른 경기보다도 저는 사실 그 AFC 캔자스시티 치프스하고 그 경기를 버팔로 빌스 경기를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눈까지 치우면서 새로운 경기가 나올 것 아직 스코어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4팀 경기를 다 보면서요. 진짜 거의 뭐 골 하나 그러니까 필드골 하나 차이로 다 막 경기가 뒤집어지고 또 이렇게 결과가 나는 걸 봤는데 제일 아쉬운 거는 그 버팔로 빌스의 키커가 지금 종료 한 1분 정도 남겨놓고요. 천금 같은 필드골. 제가 사실은 그 비슷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골은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날리더라고요. 공이 야구로 말하면 슬라이스죠. 공이 오른쪽으로 휘면서 아쉽게 나가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어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버팔로 빌스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패트릭 마홈에 타치다운은 직접 2개씩이나 했어요. 이 쿼터백이요. 그런데 결국 27대 24로 승리를 하면서 일단 그 컨퍼런스 챔피언전에 직행을 했고 또다시 그리고 이제 마홈 선수가 보니까 통산 6번째 컨퍼런스 챔피언전에 나가는 쿼터백으로 기록을 또 세웠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한국 축구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도대체 16강 진출팀 누구랑 만나는 겁니까? 이거 아주 수가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하고요. 지금 또 현재 지금 잠깐 제가 인터넷 들여다 보니까 이 방송 때문에 못 봤는데 인터넷 들여다 보니까 그 중국이 카타르한테 또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중국이요. 그래서 중국은 잘못하면 예선전에서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우디하고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우디가 키르기스탄을 2대0으로 눌렀기 때문에 조 1위로 올라갔는데 한국이 이제 16강전에서 만약에 조 2위로 올라간다면은 맞붙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한국, 일본 두 팀이 모두 예선에서 중동 팀들한테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다음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지금 관심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크리스만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조 2위로 토너먼트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 이게 선택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만 정말 졸전에 졸전을 거듭해가지고 2대2 아주 힘들게 요르단과 비겼습니다만은 16강이 누가 될지는 일단 사우디가 될 가능성이 뭐 90%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고 사우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6강에서 안심만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본과 한국이 전부 다 비상이 걸렸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이 비상이 좋은 비상이어야 될 텐데요. 글쎄 말이에요. 16강에서 무너지면은 아예 그건 안 되죠. 그것도 사실 이리 가면 파출소, 저리 가면 경찰서 얘기도 있듯이 1위로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과 붙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그다음 2위로 올라가면 사우디 강호 사우디 아니겠습니까? 근데다가 경기 장소가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선수들이 유리한 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선수들은요. 한방 예방주사를 맞고 나야 정신들 차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16강전에서는 좋은 경기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스 USA의 현직 공군 장교가 뽑혀서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미스 USA에 당선된 것도 화제가 됐고 또 군인이라는 것도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지난 주말 여기저기 방송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군인으로서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뭘 하고 있길래 더 화제가 됐을까요? KBS가 보도합니다. Your Miss America 2024 is Miss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메디슨 마시 씨는 지난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역 소위인데요. 현역 장교가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nd the night before she passed away, letting me know that I got early admission to the Air Force Academy. And so it was just a very surreal moment knowing that before she passed, she knew that. 마시 소위는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시소이는 지금 췌장암과 관련된 공공정책과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And really pouring into my side of pancreatic cancer research and advocacy for my mom. I think she would just be so happy. 미스 아메리카가 된 모습을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길 바란다는 그녀는 2024년을 어머니에게 헌정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